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상당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동족 회복, 화해의 길에서 이제는 다시 또 주적으로 급변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요.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변한 모습은 일단 우리가 북미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그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요즘 그 워싱턴 정가에서 그 회고록을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들리는 소식이 좀 있습니까, 최 박사님? 예, 그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제 볼턴의 회고록이 이미 파일이나 또 일부 번역돼서 돌아다녀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 한반도 문제는 좀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뭐 볼튼이 비난하는 트럼프나 뭐 일보백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그 엘고어 전 미 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 볼튼의 회고록은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볼품없는 나라인지를 그냥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리고 볼품없는 초강대국들의 그 형편없는 실권자들을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 오히려 문 대통령이 더 돋보인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 그 신문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쓴 것 같은데요. 일본이 원치를 않는다. 깨알 같은 아베의 방해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만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지 정작 우방이라고 했던 그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전혀 여기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정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됐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얘기가 있었잖아요. 글쎄 저도 이 볼턴 그 회고록과 관련한 최근에 그 보도나 뭐 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또 마침 우리 최 박사님께서 아침에 이 회고록 중에 그 한반도 최근에 그 북미 회담 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또 발췌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우선 느낌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슬프네요. 그 한반도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 또 우리 민족의 그런 어떤 좀 운명이 이렇게 한낱 참 볼품없는 그런 정치인들 손에서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아무런 평화나 어떤 국제 문제 또 여러 더불어 살기 지금 한참 이 코로나로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넘어서서 인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볼품없는 그런 정치인들 몇몇 허접한 그런 농락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참 농락당하는가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좀 아파옵니다. 네, 저는 앞서서 제가 하노이 회담의 시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게 모든 것을 상당한 부분을 양해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도를 했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경제 제재를 풀겠다. 그리고 우리는 리비아식이 아닌 베트남식을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베트남에서 하노이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트럼프의 마음은 지금 이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 거의 트럼프는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꽃놀이패다. 저도 실패할 것이 없는 게임. 이기면 좋고 북한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트럼프는 포장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금년 11월까지 대선까지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내부의 그 전문가 집단, 미국 내 전문가 집단이 또 그렇게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경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강경파들의 주장과 이런 게 맞부딪히면서 결국은 국내 문제까지 얽히고 여기에 또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 우리 남한과 북한은 어떤 노력을 했었나 하는 점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균형자라고 조정자라고 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조정자 역할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이런 자성의 소리도 꽤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우선 그 볼튼 그 회고록을 저도 보면서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그 집권층에게 한반도 문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슨 가십이나 뭐 정치적 이해관계 정도로 전락하는 모습도 거기 볼튼의 회고록에 드러나지만 폼페이오가 볼튼한테 보낸 메모 히덕거리면서 지금 트럼프가 완전 사기치고 있다. 예. 이제 이런 메모들을 회의 그 소위 정상회담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보면 과연 미국이 그 한반도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냐 그렇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뭐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폄훼하는 걸 보면 뭐 그것도 그 단지 볼튼의 한 개인의 성격만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이 한반도를 양국의 지도자를 보는 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거든요. 뭐 중재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볼튼의 지론은 지가 무슨 중재자 이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측에서 그 어떤 정부라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중재자 역할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또 하는 게 마땅한 이유는 무슨 정치적 이해관계나 무슨 사진 찍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우리 문제거든요. 어쨌든 미국이 있건 일본이 있건 남북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재자 정도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남한 정부, 문재인 정부가 나갔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제 그 점에서 바로 동의하는데요. 그 볼턴의 그 회고록을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다 보았으니까 거기서도 드러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뭐 상당히 그 어떤 면에서는 성과도 이뤘고 또 상당히 애쓴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북의 그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풀기 위한 그 방편이지 그 뭐 남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서서 이 북한하고 미국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이 남북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먼저 그런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중재자 역할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남북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좀 효과 있는 또 실질적인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아쉽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미국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생각이 있고 또 관료의 시각이 있고 그 입장이 좀 다른데요. 또 일본의 입장이 있고 중국의 입장이 있고 북한의 입장이 있고 각 나라마다 다 입장이 있고 그렇다면 그 중간에서 만류도 하고 때로는 설득도 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트럼프 대통령에 의존을 해왔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인 것 같습니다.